이슈가 있는 기업 중에 신라젠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라젠도 꾸준하게 이제 다뤄드리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게 이제 그 CB 조기 상환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주가에는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보통은 이게 빌린 돈을 이제 빨리 갚는다라는 의미는 보통은 이제 호재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왜냐면은 이제 빚을 좀 줄인다라는 의미에서 호재로 작용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좀 악재로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의미에 대한 분석이 한번 필요해 보이고, CB는 전환사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으로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죠. 근데 반드시 전환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전환하지 않고 나는 만기에 이자를 받겠다라고 하면 이자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간에 이제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전환할 수 있는 권리도 있으니까 CB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도 좀 매력적이다. 이렇게 이제 그 평가를 하죠. 그래서 신라젠이 이제 그 어제 공시를 통해서 그 1,103억 2,300만 원에 해당하는 12 조기 상환에 합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키움증권, 그다음에 뭐 키움투자자산운용 등의 1,100억 원에 해당하는 그 시비를 발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금액이 조기 상환이 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게 조기 상환이 된 이유가 중요하죠. 근데 신라젠이 이제 돈이 많고 뭔가 여유가 있어서 그 조기 상환을 한 게 아니라, 사실상 이제 조기 상환을 당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은 신라젠의 이제 핵심 가치인 그 팩사백에 대한 이제 임상 실패 조치로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라젠이 이제 지난 8월에 그 가남 대상으로 임상 3상 무용성 평가를 했는데 그 임상 중단 권고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폭락을 했어요. 이제 이 시기죠. 네, 점화가를 두 번 정도 찍었던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12 조기 상환 가능성이 제기가 됐었어요 그때. 근데 이번에 이제 그 확정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결과에 따라서 그 전환사채 이자율이 6%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저금리잖아요.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내렸고 최근에도 내렸는데 이자율 6%는 굉장히 부담이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신라진 입장에서도 연 6%까지 이자를 내면서 이 시비를 유지하기는 조금 어려웠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조기 상환을 하기로 했고, 키움 쪽에서도 신라진이 어쨌든 리스크가 있으니까 시비를 유지하기보다는 조기 상환을 받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양측의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이제 맞아 떨어지면서 시비 조기 상환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신장암이라든지 관련돼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서 긍정적인 데이터가 나오면은 이제 뭐 전략 투자 파트너를 유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신라제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현재 시점에서는 어쨌든 추가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기가 조금 어려워졌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조기 상환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신라젠이 자금 여력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후속 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시장이 해석을 하면서 주가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신라젠이 그 팩사백 후속 임상을 진행을 하고는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팩사백 같은 경우 지금은 기대감이 완전 바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생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이라도 부각이 되면 시장에서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시. 그래서 신라젠이 FDA 산하기관이죠. 희귀의약품 개발본부에서 진행하는 연구 비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그 희귀암 대상 임상 진행 가능성을 계속해서 탐색하고 있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다른 암종에 대해서도 후속 임상을 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고요. 물론 사측에서는 항상 긍정적인 전망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신라젠뿐만이 아니에요. HLB가 됐던 뭐 다른 바이오주가 됐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측에서 밝히는 내용을 무조건 신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은 팩사백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에 바닥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추가적인 후속 임상 혹은 다른 암종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 여기서 조금의 가능성이라도 보이게 되면 투자 심리가 개선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제약바이오주 같은 경우 분위기가 살아납니다. 업종별 지수도 보시면은 저점을 찍고 완만하게 반등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팩사백도 재생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는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CB 조기 상한 이슈가 단기적으로는 악재인 것은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신라젠에서는 6%의 이자를 물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후속적인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문제는 있지만 기존에 이제 빚처럼 치부될 수 있는 물량을 조기 상환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점수를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CB라는 게 어쨌든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물량이고 주식으로 전환이 되면은 시장의 물량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리스크도 조기에 차단시켰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까지 큰 악재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조정이 계속 이어진다라기보다는 추가적인 조정이 나와도 이 20일 이평선 구간에서는 지지를 받고 반등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봤을 때는 지금은 뭐 너무 크게 우려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 물론 투자 관점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요. 하지만 어, 지금 제약바이오주 분위기가 살아나는 시점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큰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조정보다는 좀 조정이 나오더라도 좀 버텨주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CB 조기 상한 이슈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해석을 한번 해봤고요. 앞으로 팩사뱅 관련된 추가 내용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진행하는 이제 어, 뭐 여러 가지 이제 전립선암이라든지 신장암 대상 되는 그런 임상 결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좀 확인하시면서 흐름을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